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침묵해야 하는 상황 6가지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 나의 말을 소중하게 대해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세상에는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이롭다. 침묵 또한 언어의 일종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옛돈은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된다면 침묵하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까지는 반드시 침묵하라.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추측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렇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강 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다. 이런 주제는 건강한 상대방도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재산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아무렇게나 내뱉은 소문은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소문으로 인해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결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이롭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그저 가십거리일 뿐 결코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 없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현인에게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 나가버린다. 따라서 말이란 녀석은 헤프게 낭비하며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돈이나 보물을 대하듯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거든 침묵하라.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고 곧 목소리를 높이고 싶게 만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묵해야만 한다. 그 충동을 억제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군가 남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이득이 된 적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리거나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지 말고 입을 닫아라.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생각하라.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것은 더더욱 조심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하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그 중에서도 친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이 금고라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금고가 열린다면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금고는 결코 열리는 법이 없어야 한다. 금고가 열린다면 그 순간 금고의 신뢰도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네 번째, 설령 그 말이 진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침묵하라. 내가 뱉는 말이 남들에게 유용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는 침묵해야 한다.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문 경우이다. 먼저 침묵한 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용한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인지 판단하라. 아무리 유용한 말이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거늘 유용하지 않다면 그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 관계가 친구 관계라면 더더욱 침묵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거짓말을 고하는 것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배웠다. 그러나 진실이더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낫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비루하군요라던가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스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남편의 회사가 도산한 부인에게 도산한 회사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은 올바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바로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할 때가 있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면도칼을 잘못 다루면 얼굴을 베이거나 손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비밀 중에서도 남의 비밀은 발설하는 순간 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몸을 데이는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목숨까지 무참하게 빼앗아간다.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같다. 왜냐하면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단번에 잃어버리므로 인간관계에서의 매장을 의미하고 나를 믿고 비밀을 말해주었던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이기에 무엇보다 원한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는 친구가 말한 한마디의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된다. 다섯 번째,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침묵하라.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든
어떤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침묵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피곤하거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현재 불안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스럽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라.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자신의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않았다면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6번째,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떠벌리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들을 수시로 떠벌리는 경우가 많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다. 굳이 할 이야기가 없거든 억지로 얘기하려 하지 말고 침묵해라. 침묵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에게 입은 하나, 귀가 2개, 눈이 2개인 까닭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잘 보게 하려 함이다. 따라서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은 그 입을 잘못 놀려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잘 들었기에 망한 적은 없다. 남들에게 무뚝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이다. 옛날부터 현인들이 수다스러움을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는 입이 하나, 눈과 귀가 2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침묵은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오늘 들려드린 6가지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